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운명의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대표인들은 90% 이상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것이다. 1심대로 유지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은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100만 원 미만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3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결정도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 인용 가능성을 높게 그렇게 예측했던 것이 불과 한두 달 전인데 지금은 주파 혹은 기각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훨씬 높아져 있고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테마주로 알려져 있는 주식들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적어도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생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선고 결정문, 이제 거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결정문이 어떤 그 기술을 할 것이냐 이제 이건데요. 특히 국무회의의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가 이른바 내란, 뭐 공모, 방조, 묵인이라고 했다는 그 탄핵소추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결국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예고편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가지수를 나눠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리에 관한 탄핵소추는 임박해 있으므로 일단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이 날짜 순서대로 이재명을 앞에 놓고 윤 대통령을 뒤에 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그러니까 1심과 비슷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식으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윤 대통령 둘 모두 정치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4월 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에 대해서 그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를 할 경우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면 4월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경우에 민주당은 초조하고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매우 피할 수 없는 악재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교체론, 이재명 양보론 이런 것이 용수섬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말고 대체 후보를 낼 기회조차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정을 빨리 내놔라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고 있죠. 내일
25일 내놔라 이렇게 박찬대는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26일 뭐 최후 통첩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부터 민주당이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말로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이 이재명이 직감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아니 수법 시계를 이재명에게 맞추라고 이렇게 지금 천막 당사 설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는 혹은 기각이 될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은 망하고 윤 대통령은 복귀를 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바라고 있는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참 정말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진즉의 정치 생명이 끊어졌어야 될 사람인데 어찌됐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불벼락이 돼서 이재명 머리 위에 쏟아질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항소심에서도 박탈이 되고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재명 앞으로 쏟아질 우선 당장 그 위증교사 혐의 이거 항소심 그리고 대장동 대북송금 뭐 등등 지금 이재명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는 더 단단하게 강화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그 윤 대통령의 통치권자로서의 권위가 계엄 선포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회복 불능 상태인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냥 물러나지 않고 광장을 불태워버리려고 할 것이다. 광장의 내전 상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선고 혹은 무죄 선고를 받는 반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인용이 돼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받을 경우입니다. 뭐 물어보나 마나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제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것이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에 현직 대통령일 경우에 그것을 중지해야 하느냐 재판까지도 중지해야 되느냐 이게 커다랗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그거 이전에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은 딱 한 가지 슬로건으로 굳어질 겁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은 지지율보다 기호감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것이 대선 당락 여부를 판가름짓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 반대파냐 찬성파냐 이걸 놓고 내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재명의 비호감을 이용한 이재명의 대항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날짜 순서대로 이재명, 윤 대통령 모두 정치에 복귀 생활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재명도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혹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뭐 80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항소심이 나오거나 윤 대통령은 기각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그러면은 수법 심판대라고 하는 그 엄중한 장애를 뚫고 이재명, 윤석열 모두 복귀 생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가팔라질 것이다. 다만 조기 대선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얘기가 되고 윤 대통령은 아마도 개헌 시도를 하고 본인의 임기 단축까지 포함한 그런 얘기를 꺼내기는 하겠습니다만 성사 가능성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그 임기는 끝까지 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극한 대치의 제2라운드가 열릴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었다면 이제 그 경우에는 진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아무튼 한덕수 월요일, 이재명 수요일, 그리고 어쩌면 금요일 윤석열, 이 세 분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이려니와 나라의 운명까지도 그 향방을 어느 갈림길로 걸어가게 될지를 결정짓는 그런 슈퍼 위크, 운명의 한 주간이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부처님이 살펴주시고 그리고 천지신명이 굽어 살피시사, 저희 시청자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